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코인 논란입니다.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장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에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국회를 찾았을 때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또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우리 당 소속 5분의 의원은 아무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지금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 보도된 내용이랑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이 있나요? 지금 그 당시 관련돼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이쪽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이해충돌 관련된 거 각 당 대표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그건 뭐 저희가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이쪽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네, 자 정화성 논설위원, 유재풍 윤리심사 자문위원장 얘기가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걸 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각 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은 유재풍 위원장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반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해충돌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한 카테고리이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여야가 지금 둘 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보면 우리 당 소속 5분의 의원은 아무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이해충돌의 그 기준 근거로 본 것 같고요. 이 변호사 출신이죠. 이 유재풍 네. 위원장은 좀 이해충돌의 소지를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분명한 거는 뭐 그 당시에 그 가상 자산의 그 과세 유예하는 법안에 이 발의자로 이제 서명을 하면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본 건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싹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그 가상자산 내역을 그 자료가 이제 유출된 책임도 아마 여야에서 좀 얘기를 들었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유재풍 위원장 변호사입니다만 국회직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여야의 그런 어떤 이해 충돌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그런 책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이 국민의힘이 유 위원장한테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유 위원장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유재풍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면담을 했고요. 이 소위 윤리위 발의다라고 하는 여러 보도에서는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 충돌을 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유재풍 위원장도 직접 현재 단계에서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이든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의원 중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은 없다. 다만 보유한 상태로 특정 상임위로 가게 되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이지 그 보도와 윤리자문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네. 오해가 풀린 셈이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던 부분인데요.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윤리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만큼 법적 조치가 갈 가능성 좀 낮지 않겠나. 물론 네. 의원들의 총의를 구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사전 비공개를 할 때 윤재영 원내대표께서 또 의총을 주재하시면서 다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는데 그렇게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권익위 측에 별도로 민주당이 내건 문건이 전달되지 않았고 네. 권익위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문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우리 하겠다라고 한 만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통의 양식을 전달받아서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쉬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휴가 기간 동안 의원들이 그 양식 작성해가지고요. 다 같이 내면서 8월 15일 이후에 국회가 새로 산뜻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풍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진 게 각 당의 입장이 이렇게 약간 강경하게 바뀌었고 또 전수조사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럼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이게 이해 충돌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진 걸까요? 약간 뒷걸음질 친 모양새기는 하죠.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장 이 유재풍 위원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 조치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본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강하게 이제 집권 여당 측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기 때문에 입장을 어느 정도 선회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라고 이제 드러난 의원들이 지금 11명 정도 되는 것인데 네. 이 중에 뭐 일부는 본인이 각자 좀 해명을 했습니다. 뭐 100만 원 가량 정도로만 거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문제가 된 건 지금 여당에서 권영세 장관인 거죠. 권영세 장관이 일단 누적 거래액이 10억이 넘고 그다음에 이 400회 이상의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윤리자문위의 기준 상에는 일단 100회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이나 뭐 또는 이 액수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투명하게 이제 해명을 잘 하시고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면 될 일인데 거래 내역 공개는 거부를 하시고 사실상 본인은 처분했다라고 이제 보유 현황 정도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계속 촉구했던 것이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고 끝내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장관의 입장을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내놓으셨거든요. 사실관계가 왜곡된 게 많고 오해가 있다. 본인도 뭐 이제 그냥 가상자산의 이 현황이나 투자 이 업계의 생태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 내역 공개는 거부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한 의원들 5명이 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김남국 의원을 뭐 문제를 삼으셨다면 그 기준만큼 똑같은 기준을 저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동의하기 힘든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누적액이라는 건 우리가 도박판에서 판돈 계산할 때 수사기관이 쓰는 네, 방식인데요. 그건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실제로 투자한 액수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리자문위에 의하면 누적이 아니라 보유량에 있어서 99억까지 보유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99억을 보유하면서 투자한 분과 3, 4천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김남국한테는 요구하면서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김남국 의원처럼 투자한 잡코인마다 시세가 폭등했다거나 뭐 P2E 법안에 찬성을 하면서 세미나를 열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등이 권영세 전 장관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전원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박성민 전 최고 지적처럼 법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거래 내역 공개까지를 강제할 수가 없어서 김남국 의원도 거래 내역 공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두가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과 법을 또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화순 노수련 지금 얘기가 나온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질신고한 11명 의원들의 거래 내역 어떤 분들이 거래 내역을 공개했고 어떤 분들이 안 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에 뭐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아까 좀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5명 의원, 권영세 장관, 김정재, 유경준, 이양수, 이종성 의원 전원 그 거래 내역은 공개를 거부를 했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전용기 의원이 공개,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은
그 전에 이제 그 자신의 그 거래 내역이 유출된 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기에는 공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별도로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공개했고요. 무소속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죠. 김남국 의원 공개하지 않았고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현재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공교롭게 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직 제도적으로 이 거래 내역 공개가 법적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되어서 자체 김남국 의원 징계의 물타기 요소로 쓰일 수 있는 걸 경계하는 것이고요. 저희의 입장은 나아가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거래 내역까지도 공개하는 안을 만들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거 없이 명확하게 공개를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신고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기댄 제도이지 이거 지금 신고 안 하고도 가상자산 보유했거나 거래했던 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 거래될 게 없어서 순순히 신고를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윤리위반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김남국 의원에게 자꾸 물타기가 되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징계안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거래 내역 공개든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국민의힘도 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선 논설위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뭐 거길 게 없다 이렇게 다 동의를 했고 여야도 지금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윤리위 자문위원회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사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 일단 좀 전에 장해찬 최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리위, 국회 윤리위에서는 사실 의원들의 자진 신고 내역에 100%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뭐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익위 조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권익위에 그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면 권익위가 이제 뭐 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데에서 거래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그 내역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제 그 이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냥 그 의원 개개인의 선의에 의한 자진 신고가 아닌 좀 더 이 전수의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자 이런 거 네, 선미주. 그런데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일단 권영세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시면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면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건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코인을 통해서 하는 이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김남국 의원의 일을 통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진 신고하는 거잖아요. 법적 의무 없지만 우리가 그 제도적 공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국민들께 한 번 더 신뢰를 드리겠다 하고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제도가 없으니까 꼭 안 해도 된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이중잣대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금 이해충돌에 뭐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중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게 저는 이양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윤리특위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징계를 또 결정을 내야 되는 윤리특위의 위원이시면서 동시에 본인의 거래 내역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런 이중적인 행보로 어떻게 윤리특위의 뭐 신뢰성을 또 담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동안 줄기차게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소명의 불성실에게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만큼 국민의힘도 저보다도 더 어쩌면 김남국 의원을 더 강하게 비판을 해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중잣대로 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당한 것처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좀 개선을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움직임에 진정성 있게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방금 자막 나왔는데요. 이양수 의원이 2천만 원으로 거래 시작해서 지금 2만 원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 잃었는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팔았다는 것 같던데요. 팔았는지 몰라도 이 거래액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들의 수준이 4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억 가지고 이 수십억대, 100억대 코인했던 김남국 의원과 자꾸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안 되고 저는 윤리특위가 민주당 출신 변재일 위원장이 윤리자문위에서 낸 결론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는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국민의힘도 이 민주당의 요구나 언론의 요구에 대해서 이거 김남국 물타기 아니냐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일단 순서대로
김남국 의원 제명부터 처리하고 나서 법과 제도를 바꾸자고 저도 목소리를 낼 테니까요. 그때 뭐 거래 내역까지 의무 공개하든 아니면 권익위에 전수조사하는 속도를 앞당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 논란의 도화선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을 언급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을 동원 입을 막겠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권영세 의원 등도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우리 윤리특위에서 반드시 천명이 되어야 한다고. 김남국 의원의 사건과 권영세 의원님의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등 비슷한 사안으로 논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좀 물타기 아니냐,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처리를 늦추기 위한 정치적 공세나 시도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SNS에 자기 입장을 또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제명 권고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과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 변호하는 국회의원이 헌정사상 또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참 진즉 인정을 받았을 텐데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윤리자문위가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이뤄진 기구입니까? 아닙니다. 여야 동수 추천이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명 권고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자문위도 심사 한 번 하고 뚝딱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시간 끌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해 가면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징계라는 권고를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그리고 한때 99억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윤리자문위 결과 드러난 분이 또 현금화 뭐 ATM 400만 원 한 게 전부라고 호도하다가 알고 보니까 9억 원 이상은 또 이체했다라고 뒤늦게 밝히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렇게 SNS로 자기 변호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상임위 때 거래한 거 2~3번밖에 안 된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 때 거래한 액수가 총 몇천 원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윤리적 판단을 내린 것인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모르되 거짓말한 게 몇 번에 걸쳐서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 나와야지 본인을 옹호해주는 정치인들 그 공유하면서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맞는지 정말 도무지 의심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남국 섹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